The Honey Bus is my story about being raised by bees.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추스르기 위해 아이들의 몸과 멀어진 아버지와 마음과 멀어진 어머니, 부모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들로 인해 마음 기댈 곳 없이 혼란에 빠진 5살 꼬마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정서적 위로를 주셨고 할아버지의 꿀벌들은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을 인생 교훈을 어린 소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와 꿀벌들이 전해진 지혜로 자신의 망가진 집을 스스로 극복할 힘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데요. 2019년 4월에 출간된 The Honey Bus, 할아버지와 꿀벌과 나로 번역된 이 책은 바로 작가 메로디스 메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이지만 마치 소설처럼 뭉클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메로디스 메이는 16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글을 기고해 2004년에 펜 USA 문학상을 받고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언론과 팟캐스팅을 가르치며 그녀의 할아버지처럼 벌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녀가 벌을 키우는 이유는 단 하나, 연약했던 자신이 건강한 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길러준 벌들을 이제는 자신이 돌볼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5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은 부모님의 싸움으로 늘 살얼음판인데요. 엄마는 고성을 질러 자신의 울분을 표출했고 아빠는 감정을 눌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5살 소녀는 숨소리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숨죽이면서 이 공포의 시간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갑자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어린 남동생과 캘리포니아의 빅서 지역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오게 됐는데요. 어른들은 아무도 어린 소녀에게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다니러 오는 곳인 줄 알았던 어린 소녀는 차츰 어른들의 오가는 얘기로 자신의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아빠를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도착해 창문에 커튼을 치더니 바로 세상과 단절하고는 둥지에서 떨어져 머리가 축 늘어진 아기 새처럼 무력감에 빠졌고 자신의 불공평한 인생을 불평하느라 아이들의 엄마로서 양육의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엄마는 마음 아픈 딸이었지만 손주들은 수양자식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엄마 대신 양육을 떠맡게 된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계획이 망치게 되었노라며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의 아빠를 비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빠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움을 참고만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교실에서 틀어준 아빠가 즐겨 듣던 비틀즈 음악을 듣게 되자 공황 상태에 빠지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어린 소녀. 자신이 어떤 나쁜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5살 소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안하고 상실감만 커져갑니다. 어디로든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오래되어 낡은 초록색 군용 버스가 있는데요.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그 버스가 마치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안은 꿀벌 세상이었습니다. 소녀의 엄마가 19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교사인 외할머니는 지금의 할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차가운 성향의 할머니와는 달리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만화를 읽으며 껄껄거리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벌을 키우는 양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벅서 연안의 몇 군데 벌집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오랜 버스 안에도 30개가 넘는 벌집 틀을 관리하며 꿀벌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소녀는 그곳이 마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윌리 윙카의 공장처럼 마냥 신비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을 허니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녀가 꿀벌에 호기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 안으로 벌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무심코 벌에 쏘일까봐 손사래를 치며 벌을 내려치려는 소녀에게 늘 자상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손목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벌을 해치지 말라고. 이 큰 세상에서 이토록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벌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다면서요. 벌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소녀의 손목에 올려놔주며 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할아버지. 허니버스에서 할아버지는 꿀벌 사회와 그들의 행동을 가르쳐주며 인생의 참 교훈을 깨닫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꿀벌들을 일꾼 삼아 이리저리 옮겨가며 혹사하는 대신 자연의 섭리대로 벌이 하는 일들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다리가 없는 꽃은 벌이 대신에 꽃가리를 옮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한 말이죠. 벌통은 할아버지에게 수입원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벌집 세상은 서로를 위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가족과는 반대로 말이죠. 서로를 위해 일하기는커녕 상대를 더 야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당하듯 할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편지와 전화는 모두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의 아빠라고 하면서도 아이들과 떨어져 재혼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벌들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에 결여된 많은 것들로 삶을 정의하며 불행하게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꿀벌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할아버지의 꿀벌 수업을 통해 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용감한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지,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질은 그 벌들을 통해 배웠노라고 말합니다.